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 비타민 고르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할 첫 번째 원소는 칼슘인데요. 칼슘은 우리 몸의 기능의 역할을 해요.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을 움직이고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에도 칼슘을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칼슘의 주요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밀도를 높여준다는 역할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평소 식단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몸의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권장량은 하루에 1000mg이고요. 여성의 경우는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이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 기간 중이신 분들은 1200mg까지도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내용 중에는 이온 칼슘의 형태로 복용을 했을 때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이여보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온 칼슘 형태는 잘 판매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내용이 수집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할로 보시면은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성분이고 어떤 신경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전달할 때에도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신경의 자극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호들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많은 양의 철분이 몸에 있게 됐을 때 이거는 저장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기도 한다고 해요. 복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보통 왜 종합 비타민에 철분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식물과 함께 들어있을 때 철분의 흡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철분은 위장장애를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빈속에 철분을 먹게 되면은 또 속쓰림이라든지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럼 도대체 언제 먹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음료와 함께 먹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식후에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철분으로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식후에 먹고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철분에 대해서 따로 중요하게 복용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은 따로 또 철분제를 복용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복이 유지됐을 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예를 들면 식후 1시간 뒤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공복 상태에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적혈구에 철분이 부족할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를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여성은 권장 철분 섭취량이 15에서 18mg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을 하셨거나 몸의 상태가 뭔가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에 27mg 정도 섭취를 하셔야지 된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셨을 경우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궁 속에서 엄마의 철분을 과도하게 축적을 한대요. 왜냐면 생후에 엄마와 떨어졌을 때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생후 6개월까지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충분한 철분이 부족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마 몸속에서 엄마로부터 얻은 철분의 영양소를 저장해 놨다가 출생이 된 후에 생후 6개월까지 그 엄마에게로부터 받은 철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셨을 경우 철분 복용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나게 될 때쯤부터는 엄마로부터 받은 게 고갈이 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분이 강화된 우유라든지 먹는 음식에 철분을 좀 많이 강화를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유아용 철분제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분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적인 출혈을 하는 아직 완경이 되지 않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철분의 보충이 좀 많이 필요하시고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시는 분들 또한 철분 보충이 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장 출혈이라든지 암이시거나 아니면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몸속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철분이 좀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철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계속해서 나오신다면은 헌혈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투석하는 과정에서 철분이 좀 손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철분이 강화된 식단과 철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의약품 중에서 항생제라든지 고혈압 관련된 약, 그리고 몇몇 의약품들은 철분을 고갈시킬 수 있는 의약품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복용하고 계시는 의약품 중에서 해당되는 약이 있다고 하시면은 철분을 보충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된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철분 결핍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혈액 속에 있는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D, 페리틴 등등 혈액의 각종 수치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혈액 속에서 철분과 페리틴의 농도가 낮게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서 페리틴은 나중에 사용할 철을 세포 안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철분과 페리틴의 농도가 둘 다 낮았다는 거는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철분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오드인데요. 우리 몸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요오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신진대사, 그리고 다른 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때 요오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성인의 경우 15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연령별로 요오드 상한 섭취량을 정해놨는데 상한 섭취량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대 허용치를 말을 해요. 부작용이 없는 최대치. 성인들은 하루에 1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령대에서 먹어야 되는 상한 섭취량을 웃도는 양으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독성의 가벼운 증상으로는 입이 타는 듯한 느낌과 설사, 메스꺼움, 구토가 있다고 하고 심각한 증상으로는 기도가 팽창되는 것과 청색증이라고 해서 파랗게 질리는, 그리고 맥박이 약해지는 것, 그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오드는 상한 섭취량을 넘는 양으로는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갑상선의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요오드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살펴보면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좀 약화되면서 피부에 열감을 호소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에 갑상선 검사를 꼭 추가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약품 중에서 심박수와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는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약은 약 한 알에 75mg의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요오드는 성인의 최대 허용량이 1500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수백 배나 높은 수치를 웃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의약품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앞에 영상을 한 2-3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의 앞 영상들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회사마다 다른데 라벨을 보시면 하루에 200mg에서 400mg까지가 권장되는 복용량이에요. 남녀의 권장량을 보시면은 남자분들의 경우는 400에서 420mg,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320에서 360mg을 하루에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흡수율이라든지 기타 고려를 해보셨을 경우에 본인이 드셔보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 병에 표기된 양만큼만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 다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저는 좀 정해져 있는 복용량보다 훨씬 많이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저는 600mg까지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먹는 종합 비타민에도 마그네슘이 600m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권장량은 정해져 있지만 좀 더 많이 드셔도 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권고하는 양은 남성분들 420ml, 400에서 420, 여성분들 320에서 360mg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연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종합 비타민 시리즈는 각각의 성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 적정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드리는 영상이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성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공부가 끝났을 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전체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이런 관심 있으신 지인들에게도 영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